네, 종중과 민주당 세력의 정말 불행한 일이죠. 탄핵이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현태의 말하자면 내부 고발 증언이죠. 그리고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 비핵화,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탄핵이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은 일단 상당히 공허해요. 이시바 시게루는 1조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누적액이거든요. 이미 미국에 대한 일본의 직접 투자 누적액은 8천억 달러가 넘어서 있고 매년 한 700억 달러 정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 3년 지나면 저절로 1조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절로 되는 일을 가지고 인심을 쓰는 척 언급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또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 이시바 시게루는 미국으로부터 액화 천연가스 LNG 수입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뭐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죠. 2024년 일본은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에 있어서 5위를 했습니다. 685억 달러. 그러니까 당연히 이왕 LNG 사오는 게 있다면 그 상당 부분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뭐 도리죠. 뭐 그거 뭐 특별히 인심 썼다 안 했다 뭐 이렇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궁금해서 챗 GPT에게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어떤 내용이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챗 GPT가 요약한 버전으로는 역시 굉장히 공허합니다. 챗 GPT는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안보 및 국방협력, 그 다음에 경제협력, 그 다음에 영내안보 및 대중관계, 이 세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제가 챗 GPT를 이렇게 써보면 사실 확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의견 혹은 가치 판단에서는 막 이것저것 그냥 적당히 주워 섬기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미일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의 요지를 한번 나한테 말해봐. 그럼 이건 일종의 사실이잖아요. 이럴 때는 굉장히 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즐겨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챗 GPT가 요약한 바에 따른 안보 및 국방 협력 분야를 보면 생각후 열도에 대해 미일 안보조약 제5조 적용 재확인. 그다음 이거는 이제 일본에 대한 공격은 미국에 대한 공격이다 이 소리죠. 그다음에 일본은 국방력 강화를 약속했다. 뭐 이렇게 이제 챗 GPT는 요약합니다. 그다음에 챗 GPT가 요약한 경제 협력 분야는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 1조 달러. 그 다음에 LNG 구매 확대. 그리고 또 세 번째 챗 GPT가 요약한 영내 안보 및 대중관계 분야는 첫째,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 있어서 중국에 의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를 제가 본대라고 썼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지지. 그 다음에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환영. 챗 GPT가 요약한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은 이렇게 공허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반전이 있죠.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좀 고약하게 말장난한 거예요. Devil is in the detail 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실은 원래는 신은 디테일에 있다. God is in the detail이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그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세넷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넷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나오는 김에 제가 참여하는 집회죠. 목요일 11시 명동 중앙우체국 앞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악은 중국으로 통한다. 국회 독재 정치 위기의 진짜 배우는 중국이다. 교수들과 함께 시진핑을 맹폭한다. 자교모가 주최하는 집회고요. 제가 나갑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챗 GPT는 공허한 듯 보이는 미일 정상회담의 디테일 속에 숨겨진 엄청난 메시지 두 개를 완전히 놓치고 있어요. 이 두 개의 메시지는 한반도와 직결됩니다. 우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미일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일본에 대한 해구산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을 살벌한 기지 제공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을 굉장히 살벌한 기지 제공 국가로 만들고 있어요. 여기 미일, 그러니까 일본을 불러다 놓고 군기를 잡은 거예요. 너희 기지 똑바로 제공해. 기지 제공국으로서의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하도록 하고 군기를 잡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한국과 직결되죠. 그래서 뭐를 여기서 미일 정상회담에서 거론했나 보면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하지만 자위대 합동참모본부 조직, 그 다음에 오키나와인데 오키니아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오키나와 열도의 서남쪽 구간으로 이루어진 서남제도의 미일 양국 군비 강화, 미일 연합훈련 강화, 미국 해구산 강화, 그런 것들인데, 미일 연합훈련 강화, 이게 이제 빨간 줄 건 것 중에 세 번째 걸 한번 보시죠. More realistic training and exercises. 보다 현실적인 훈련과 뭐 이런 거, 이런 얘기예요. 교육과 훈련, 이런 소리인데, 그러니까 미일 연합군에 대해서 거꾸로 말하자면 이제까지의 미일 연합군의 공동훈련은 껍데기만 했다, 이 소리잖아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미일 연합군 막강한 거 아니야? 야, 막강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게 일본 그 자위대 그 합참을 보면 됩니다. 일본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3월 24일에 발족이 추진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뺀질이 군뱅이 일본은요, 미군과 자위대 사이의 협력 체제를 일부러 약화시키기 위해서 자위대의 합참 조직을 안 뒀어요. 안 믿어지시죠? 그래서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공중자위대 각각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소통을 했다고요. 그것도 방위성, 일본 방위성 아래에 있는 조그만 무슨 국 있어요. 그걸 통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일본 육상자위대가 일본 방위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가서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미 육군 사령부를 가고 인도태평양 미 육군 사령부가 주일 미군 육군 조직에 연락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건너뛰죠. 그리고 날짜 시차가 있고 인터페이스가 안 되죠. 자위대하고 주일 미군이. 그래서 소 닭 보듯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미군 사령부가 있는데 그거는 작전을 다루는 데가 아니라 소파 협정, 행정협정 같은 거, 행정 지원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 내내 일본한테 야, 니들 제발 좀 합참 좀 둬라, 어마무시하게 압력을 넣어서 드디어 일본이 2022년에 항복을 하고 바로 설치한 게 아니라 그것도 늦춰가지고 올해 3월 말에야 설치를 해요. 앞으로 한 달이나 지나서야. 그거 혹시라도 또 뺀질이 할까봐 미국 트럼프가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다시 못 박은 거예요. 그게 아까 이 구절이에요. 예. Command and Control Frameworks. 첫 번째 빨간 줄. 그러니까 명령 지휘 체계. 이게 합참이죠. 예, 일본이 그렇게 뺀질이 군뱅이라니까요. 이렇게 뺀질이 군뱅이니까 당연히 오키나와 열도의 서남부 끄트머리, 즉 서남 제도에 대한 그 방위 역시 소홀히 해왔어요. 그 공동성명에 보면 센카쿠 열도라는 말도 나오지만 사우스 웨스턴 아일랜드라는 얘기가 나와요. 사우스 웨스턴 아일랜드는 여기 있는 세 개의 섬 내지 제도입니다. 하나는 미야코 섬, 맨 오른쪽. 그다음에 위쪽에 있는 조그만 섬 몇 개 있는 거, 그게 센카쿠 제도. 그다음에 아래에 있어요. 야에야마 제도, 이 대만 쪽으로. 이거를 뭉뚱그려서 사우스 웨스턴 아일랜드, 서남부 섬들이라고 불러요. 서남제도라고 제가 일단 명칭을 뒀어요.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남제도에 미국과 일본 양국 군대를 강화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일본이 꼼짝 못하게. 일본이 여기에 미 해병 전력 같은 거를 집어넣는다 그랬을 때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시가키가 이게 그 야에야마 제도의 주요 섬이거든요. 이시가키 같은데 미국이 엄청 압력 넣어서 작년인가에 미 해병대의 무인 지상발사 토마호크 유니트가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 얼마나 중요한 데냐면은 저 미야코 섬하고 오키나와 섬 사이에 그게 250km쯤 되는데 이걸 미야코 해협이라 그럽니다.
미야코 스트레이트라 그러는데 이게 그 중국에서 태평양을 빠져나올 수 있는 두 개 통로가 있거든요. 하나가 이 미야코 해협이고 다른 하나가 타이완 섬의 남쪽 남단하고 루손 사이에 있는 바시 채널입니다. 바시 해로. 그래서 이 두 개밖에는 중국에서 태평양으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못을 박은 거는 뭐냐면 중국이 태평양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두 개의 통로 중 하나인 미야코 해협을 철통같이 지키겠다 이 소리죠. 이게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아까 보시죠. 여기 두 번째 줄근 겁니다. Increasing bilateral presence in Japan's Southwest Islands. 그러니까 미일 양국의 군사 병력을 일본의 서남부 섬들에 배치하는 거, 증강 배치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일본이 얼마나 뺀질인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다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찍혀 있는 거죠, 사실은. 예, 찍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미국 해구산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extended deterrence, 확장 억제력 얘기가 거론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뜻이 되고요. 바이든 정부에서 마련된 핵 기반 한미동맹을 일본을 통해서 재확인한 거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한국, 미국 핵 비핵 공동작전 지침을 일본을 통해서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빌어서 재확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거는. 그게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로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이 그 공동성명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미일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완전 비핵화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여기 제가 줄쳐놓은데 첫 번째 부분이에요. 이걸 못을 박았어요. 이는 뭐냐면은 트럼프 일기 때 나온 개념,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CVD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확인한 겁니다. 이와 함께 한미일 삼국 체제의 중요성, 이게 이제 두 번째 줄친 부분이에요. Importance of the Japan-US ROK Trilateral Partnership. 이걸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종중 좌파들은 이 트럼프가 북한과 스몰 딜 할 거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퍼뜨려오고 또 자기들도 믿어요. 이 스몰 딜의 핵심은 뭐냐면 북한의 핵무기를 일정 사거리까지는 용인을 해서 북의 핵 프로그램을 인정을 해주고 그 대신에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ICBM은 용인하지 않는 그걸 스몰 딜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북을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BNPT 핵무장국으로 인정할 것이다. 이런 몽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먼저 몽상이죠. 트럼프가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게 될 거다. 북이 뭐 말하자면 BNPT 핵무장국으로 인정받는 판인데 뭐 휴전협정 더 질질 끌 거 있냐. 종전협정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요. 지금 언론도 큰일 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 종전협정 그 협상 뭐 이렇게 나오는데 종전협정이라고 전혀 얘기가 안 돼요. 피스톡이에요. 그냥 평화협상.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10중 8구 99%, 99.9% 이거 한국과 같은 아미스티스가 돼요. 휴전이 돼요. 그럼 트럼프도 그렇고 트럼프 진영도 노상 얘기합니다. 종전이 되면요. 제가 따로 다룰게요. 종전이 되면 영토를 할양한 겁니다. 휴전이 되면요. 지금 현 상태에서의 실효적 그 구분을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영토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영토예요. 그러니까 뒷맛을 남기는 거죠. 휴전과 종전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거 아미스티스가 합니다. 그러니까 피스톡인데 영어 문장을 보면 영어 보통 그러니까 평화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근데 평화가 휴전일지 아니면 종전일지 엔딩일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트럼프 진영에서 이야기해 온 거는 아미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휴전 협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문재인이가 종전 그 선언 이 드라이브를 걸어 나갔고 이 그 지금 거기에 그냥 뇌수가 뭉그러져 있는 거지 기자라는 것들이. 뇌수 뭉그러져서 왜 기자질하고 처자빠져 있대요?
기자들 그만두세요. 휴전협정을 존전협정으로 바꾸어 북한을 정상 국가로 인정할 거다라는 몽상으로 이제 이게 번지거든요. 스몰 딜이. 민주당 박선원이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다라는 생뚱맞은 소리를 한 것도 이자들은 이 몽상을 잡봉을 맨날 놔요. 머리에 지가 뽕을 놓는다고. 스몰 딜 갈 거고 미국이 트럼프는 자기 노벨 평화상에 필코 쳐가지고 거기에 환장한 사람이니까 북한과 스몰 딜 갈 거고 따라서 그것에 바탕을 둬가지고 그 북한을 결국은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따라서 종전체제 갈 것이다. 이런 그 몽상을 밖에다 막 퍼뜨리다 보니까 자기도 믿게 되고 희한한 인종들이죠.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스몰 딜이 몽상의 까닭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우선 첫째, 북핵은 중국에 의한 중국의 핵이에요. 뭐 북한이 중국과 좀 거리가 뜰 수 있다, 뭐 푸틴이랑 가까워졌다, 그거 앙탈 부리는 거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와 대만을 도모할 때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발묶기 위한 군사적 강압수단이 북핵이에요. 또한 한국인에게 북핵 위협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우리 중국 공산당뿐이도다 라는 관념을 세뇌하기 위한 심리적 강압수단이 북핵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중국에 의한 중국의 핵입니다. 이건 뭐 제가 요새 말하는 게 아니고 저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요새 들어서는 이 천기누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 전문가들 VOA 같은 데 나온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중국은 핵무장한 치명적으로 위험한 북한을 선호한다. 그러한 북한이 동아시아 유사시에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발묶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중국은 보고 있다. 그게 이 얘기죠.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제가 인용한 부분에서도 한번 그거 있었어요. 그 데니스 와일던가 그분이 그 말 했던 것 같은데. 자, 스몰 딜이 몽상인 첫째 이유는 요약하자면 중국이 북한을 내세워 구사하고 있는 군사적 강압과 심리적 강압이 북핵인데 스몰 딜은 그거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가 되잖아. 미국이 굴복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몰 딜이 몽상인 두 번째 이유는 북한을 신의성실 파트너로 상정하기 때문이죠. 얘들이 무슨 신의성실이 어딨어. 장성택도 고사포를 쏴서 찢어 죽이는 애들인데 그런 개념이 없는 도살자들인데 스몰 딜이 몽상인 세 번째 이유는 북한이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BNPT 핵무장국이 되어 정상국가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한다는 뜻이고 이는 북한이 중국의 직영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미국이 용인한다는 거예요. 북한이 일단 정상국가가 되면 UN 사령부가 해체됩니다. 종전체제가 되면. 그리고 북한 급현 사태 때 미국과 대한민국과 서방 세계가 북한에 개입할 길이 없어져요. 따라서 북한은 바로 중국의 직영체제로 들어가게 돼요. 잡아 죽일 놈들 잡아 죽이고. 미국이 이거 눈 뜨고 뻔히 그렇게 흘러가는 거 본다는 소리 아니야. 말이 안 되죠. 그럼 북에서 그 정도 사단이 벌어지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위성국가로 전락하게 되죠. 미국이 눈 뜨고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눈 뜨고 가만히 본다는 얘기 아니야.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 그 상장 하나를 위해서. 말이 안 되는 몽상이에요. 몽상이. 저희 그런 일 없다고 그래서 자꾸 얘기 드렸는데 드디어는 이제 미일 정상회담에서 완전 비핵화, CVD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없다. 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엊그저께 지난 토요일 날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워싱턴 톡에서 조은정 씨인가 이 양반이 물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핵의 완전 비핵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현실적인 얘기냐, 그냥 외교적인 얘기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아저씨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관 NIO 북한 담당, 한반도 담당 시드니 사일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 1분쯤 되는데 차분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I think it's an important realization that true peace on the peninsula only comes with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re is no laying aside, there's no accepting the nuclear North Korea and moving on.
but it remains a top diplomatic goal of the United States, Japan, Republic of Korea, and many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that we would not, abandon the goal of complet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in North Korea. A couple of things we need to remember. First of all, the call for CVID, the call for denuclearization, the rhetoric itself is not inherently offensive to North Korea. We're not closing doors to dialogue because we're insisting that it be about denuclearization. Rather, we're clearly defining what everybody knows the top issue on the peninsula needs to be. And so as we go forward, I don't see calls for denuclearization either to be founded in some delusion about a goal that can never be achieved. I do believe we need to continue to push towards denuclearization, and I think we need to be firm in that so Pyongyang understands that this has to be one of the issues that are front and center in any US-DPRK dialogue going forward. 예, 이게 이제 마르코 루비오만 해도 이런 사정을 잘 모르니까 이제 장관 취임 직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라는 건 환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무장관 취임 직전에. 그래가지고 야, 또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스몰 딜 치려고 그런다라고 또 이 좌빨들이 엄청나게 뛰었다고.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게임이냐면 지금 이 시리니 사일러가 말조심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예요. CVID 완전 비핵화를 주장하게 되면 양날의 칼입니다. 양쪽 그러니까 쌍칼잡이에요. 중국한테 칼을 2개를 찔러 넣는 거예요. 너희 말이야. 너희 핵이니까 너희가 북핵을 정리해 깨끗하게. 아니면 북한 내놔.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게 CVID예요. CVID란 구호는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야 그거 북한 설득해서 걔들 핵 내려놓겠냐? 근데 어떻게 완전 비핵화라는 얘기해? 그거 뭐 그냥 공연불 아니야? 그냥 링고 아니야? 링고라 그러죠. 공연불 아니야? 아닙니다. CVID라고 써놓고 CVID 혹은 Complete Denuclearization 완전 비핵화라고 써놓고 실제로는 읽기는 따옴표 중국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 선택 1. 중국이 북핵을 정리한다. 선택 2. 중국이 북한을 포기한다. 그게 CVID예요. 오늘 제가 천기누설한 겁니다. 예. 자, 이제 북한이 이거 뭐냐면 미국의 전략이 이제 둘 중에 하나죠. 미국이 완전 비핵화란 슬로건을 내걸고서 북한을 최대 압박하고 미중 대립 신냉전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 그게 미국 전략이냐. 혹은 몽상에 빠져서 북한과 스몰딜 치는 게 미국의 전략이냐.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 선호하고 미국이 지지하는 국내 파트너가 달라져요. 완전 비핵화를 내걸고 북한을 최대 압박하고 미중 대립 신냉전을 전개하면 미국이 선호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국내 파트너는 윤 대통령 및 자유공화 진영이 돼요. 반면 미국이 몽상에 빠져서 북한과 스몰딜을 치려고 치면 더불어민주당, 종중, 종북, 친중, 친북이 되는 거예요. 소위 진보가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미국 트럼프가 몽상에 빠져 북한과 스몰딜 하려 하지 않는 한 윤 대통령 탄핵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스몰딜의 국내 파트너는 종중 민주당에 걸맞아요. 미국이 스몰딜로 빠진다면 종중 민주당을 파트너 삼는 게 맞아. 반면 미국이 CVID를 목표 혹은 슬로건으로 내건다면 국내 파트너는 윤 대통령 및 자유공화 진영이 돼요. 탄핵에는 글로벌 군사지정학적 문맥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미관계라는 문맥이 있어요. 미국이 탄핵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이 기존 제도권, 저는 수구 제도권이라고도 안 해요. 이미 수구도 아니야, 쟤들. 옛 것을 지키자도 앞서. 조선일보가 뭔 옛것 지키자. 홍석현 JTBC 중앙일보가 뭔 옛것 지키자가 어딨어. 자기 집 족보까지 다 내다 팔아먹고 있구만. 동아일보도 마찬가지고. 김성수 선생이 지금 현재 동아일보의 행태를 보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땅을 치고 울죠. 조선도 그럴 거고 홍진기
그 홍신의 그냥 돌아가신 어르신도 그럴 거고. 그러니까 저것들은 수구도 아니야. 그냥 신흥제도권, 저 좌빨들, 종중들, 거기 돈 벌고 출세 많이 했잖아. 헌재 재판관도 하고. 그 신흥제도권이고, 여기는 기존 제도권이고, 저기는 네오 이스타블리시먼트고, 이쪽은 여기 있는 조중동 같은 애들은 컨벤셔널, 컨에 C가 빠졌네. 죄송합니다. 컨벤셔널 이스타블리시먼트.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미국이요, 기존 제도권을 억제하는 힘을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제도권과 미국의 관계가 깊어요. 그걸 보호해 줬으니까. 기존 제도권을. 그러니까 미국의 기존 제도권을 억제하지,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난잡하게 날뛰어하고 미국이 팔짱 끼고 뒤로 딱 빠지면 탄핵이 일어나는 거예요. 탄핵해라라고 공작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자기가 팔짱 끼고 뒤로 빠지면은 탄핵이 일어나요. 얘들, 이 기존 제도권 애들이요, 미국 냄새 맡는데 개코입니다. 개코. 정말로 이건 뭐 비글보다 더해. 그 냄새 제일 잘 맡는 게가 비글이라며. 그 성질사 나온. 비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견종들이에요. 이 조중동은. 미국이 어떤 스탠스다라는 건 냄새 기막히게 맡아요. 그거는. 근데 조중동은 왜 탄핵에 그렇게 맛을 들였냐. 얘들은 저기 그 우남 이승만 때부터 그래. 얘들은 애국이 없어요. 애국이 없어. 대한민국도 안중이 없어. 얘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약화시키고 정치 리더십을 약화시켜서 우리의 입지와 영향력을 극대화할 거냐. 이 게임만 하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근데 요즘은 거기 뒤에다가 중국 그게 붉은 마수까지 결합을 했으니까 더 무서워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억제하고 있는 건 북한핵을 억제할 뿐만이 아니라 반역자 근성에 찌든 기존 제도권, 조중동 같은 애들도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국의 억제력이 뒤로 물러서 버리면 얘들이 그냥 바로 난잡한 유승민, 김무성 같은 애랑 손잡고 일 저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박 대통령에 대해서 난잡하게 칼 뽑고 설치는 거 나보고 뭐 빈정상에서 막을 생각 없어 라고 팔짱을 끼고서 뒤로 확 빠져버렸다고 봐요. 전 2016년에. 그게 제가 말하는 탄핵이 인용되기 위한 한미관계 문맥 혹은 탄핵이 인용되기 위한 글로벌 군사지정학 문맥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빈정상에서 뭐 조중동 저런 난잡한 놈들 이때까지 우리가 좀 억제시켜 왔는데 억제고 말고 나 그냥 팔짱 끼고 뒤로 뺄게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게 뒤로 빠진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직후인 2016년 12월 19일 이 조선일보 진영에서 예를 들면 박 대통령과 김정일 사이의 컨택을 또 전격 폭로를 해. 하필이면. 이게 뭐냐, 미국한테 시그널 보내는 거지. 이 양반 말이요, 이거 정신머리 없는 양반이에요. 이번에 탄핵 제대로 해서 날려버려야 됩니다. 이 소리야. 그 당시에 조선일보가 뭐라고 보도했는지 한번 볼게요. 네.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일의 면담이 이루어졌던 2002년 5월. 박 대통령은 조평통 부장인 김성해 등 북한 측 인사들의 안내하에 평양 곳곳을 방문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 대통령이 야당일 때예요. 그것도 소수 야당일 때야. 한국미래연합.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재명이 평양 간 거예요. 물론 그때는 세월이 좋을 때지. 혼자서 평양 갔어요. 이건 나중에 문제 많이 회자되던 얘기인데 2002년에. 그래서 김정일과 독대를 했다고. 사실은 야당 지도자가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박 대통령이 저걸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무현도 또 DJ도 야당 지도자일 때는 북한을 안 갔죠. 대통령일 때 북한을 갔죠.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야당 지도자로서 단독으로 북한을 간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그게 2002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3년 후에 아마 2005년일 텐데 방북 3년 뒤에 이제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걸 신고를 또 안 했어. 또 박 대통령은 방북 3년 뒤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주간 경향이 공개한 이 편지에서 박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 주체 91년 북남이 하나 되어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편지는 당국에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2016년 12월 19일 그러니까 김무성, 유승민이 주도해가지고 권성동이가 법사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갖다 준 지 10일 후에 조선일보 쪽에서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오디언스는 미국이에요. 박근혜 이 양반 정신머리 없으니까 차제에 날립시다. 그 소리지.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박 대통령은 이제 이게 권영세가 어레인지 했다는데 이거를. 그렇게 들었어요. 당시가 권영세 아마 그 대사였나 봐. 권영세 씨 아니면 연락해줘요. 제가 출연시켜놓고 그때 사정을 좀 들어보게. 예.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참여를 하죠. 전부 뭐 푸틴 뭐 카자흐스탄 독재자 뭐 이런 사람들 틈에 서 있는 거예요. 시진핑. 저게 왜 갔냐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북핵을 중국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자기가 움직여서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나 박근혜가 중국 공산당을 움직여서 북핵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예. 실수를 많이 한 거예요. 이런 데서 이제 그 탄핵에 대한 그 탄핵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빈정이 상해가지고 말하자면 기존 기득권 조중동과 같은 굉장히 난잡하고 아주 그 하이에나 같은 기존 기득권이 탄핵을 향해서 이빨을 드러내고 뛰는 것을 미국이 막아온 셈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딱 팔짱 끼고서 특별히 공작할 것도 없어요. 뒤로 거리를 딱 두면 얘들은 바로 그 짓 해요. 얘들은 김무성, 유승민, 한동훈이 같은 이 빌어먹을 배신자들, 권성동, 권영세 같은 이 배신자들과 조중동 같은 이 하이에나들은요. 기본이 대한민국 흔들기예요. 기본이. 디폴트 값이. 그걸 시민이 맡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맡고 있는 거고. 근데 미국은 이제 그런 세력을 길렀던 측면이 있다. 그 전에 왜 그러냐면 너무 과격한 독재 성향의 반공 세력이 강화될 것을 미국이 두려워하니까 한반도에서. 왜냐면 그게 뭐 남미같이 그냥 한 나라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강화되면 그 세력이 이제 그 동아시아 전체를 어떤 불구덩이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도발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원천적 두려움이 미국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2015년 말쯤 되면 미국의 정보 국무 파트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굉장히 높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의심과 불안이 더욱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그래 박근혜 저 양반 저 퇴임하고 나면 이제 우리 더 불안해할 거 없어 하고 끝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양반 나이도 젊은데 이 양반이 저보다 한 3, 4년 위잖아요. 아직 젊지. 퇴임 후에도 최소 500만 표를 끌고 다니잖아. 그러면 이건 3김급의 인사잖아. 그러니까 미국의 그 불안과 의심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컸을 거예요. 네. 굉장히 컸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딱 되니까 그래서 미국이 팔짱 끼고서 이 기존 기득권의 제어를 안 하고 뒤로 딱 빠졌다고 전 보고 김무성, 유승민 등 배신자와 조중동 등 기존 기득권 C는 바로 이 같은 컨벤셔널 이스타블리시먼트 박 대통령과 미국 사이의 균열을 노리고 탄핵을 저질렀고 이 균열 덕분에 탄핵에 성공한 거죠. 네. 이게 이제 탄핵의 국제 지정학이에요. 그 탄핵의 지정학이에요. 글로벌 군사 지정학이고 탄핵과 한미 관계라는 그런 문맥인데 지금 완전히 다르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이 북한과 스몰 딜을 추진하기는커녕 완전 비핵화를 추진 혹은 그걸 슬로건으로 내걸고 북을 최대 압박하고 미중 대립 신냉전을 진행하는 그 왼쪽이라고요. 왼쪽에 오른쪽이 아니라 여기 저기 가운데 있는 가운데 칼럼이에요. 오른쪽 칼럼이 아니라. 따라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선호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는 윤 대통령 및 자유공화 진영이 되죠.
반중, 반공, 반전체주의, 한미동맹, 도덕적 보수주의를 핵심 가치로 섬기는 세력이 되는 거죠. 네, 김영태 제707 현태가 형태로 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김현태 제707 특임단장이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을 정면 반박하는 게 우연일까요? 대통령의 단전 지시는 없었다. 곽종근이 공을 세우려 무엇인가 해보려 했다. 곽종근이 단전을 지시했다. 나는 전기시설에 접근하다가 현실성이 없어서 포기했다. 이게 김현태가 국회에서 한 발언이잖아요. 어저께. 이런 그 흐름이 있다고 보여. 그 분위기. 뭐 미국의 공작이 아니라 분위기. 또 김현태 제707 특임단장이 민주당을 정면 반박하는 게 이거 우연일까요? 민주당이 곽종근 사령관과 저를 회유했다. 민주당은 계엄 당일 현장에서 우리 군인을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 한 것으로 보였다. 그런 취지로 어저께 국회에서 증언을 했죠. 물론 미국이 윤 대통령과 자유공화 진영을 파트너로 삼고 싶어 한다고 해서 탄핵 기각이 보장되는 건 아니죠. 미국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결교와 진정성, 미국이 아니라 우리 자유공화 시민의 각성과 결집이 결정적인 동적인 독립변수입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변화를 일으키면 미국은 손뼉을 마주쳐 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손뼉을 마주쳐 준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뭐 저도 더 이상은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제가 그만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무책임한 소리가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곰곰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저씨 이제 내려와야지. 좀 이상한 아저씨죠. 권영세. 네. 뭐 이상한 개헌안도 내놓고 대통령 지킬 생각은 안 하고 국회마저 말아먹기 딱 좋은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인데 근데 이 권영세가 국힘의 비상사태는 권영세가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비상사태입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씨가 비대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은 이 비상사태를 끝내는 것, 즉 권영세 씨 본인이 비대위원장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얼른 내려오십시오. 몸성이. 네. 금요일 날 오전 11시 30분 삼각지역 5번 출구입니다. 감사합니다.